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26.6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상으로는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남부 지방에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오후 되면서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발달한 비구름이 주로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하루 종일 구름만 다소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4도, 서울과 청주가 10도, 대구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강계가 1도, 함흥은 5도로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2도, 춘천, 강릉 23도, 대구와 전주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북한 역시 평양이 20도, 함흥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동과 날씨 오늘은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지난주는 평년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아주 심할 때는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이맘때 봄철 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든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무에 꽃이 피고 꽃대가 웃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추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 종자는 일단 물을 흡수하게 되면 싹을 틔우는데요. 이후에 저온의 영향을 받게 되거나 13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꽃눈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싹이 트고 저온의 영향을 받을 때 장일과 강한 햇볕을 받게 되면 추대가 촉진되는데요. 무에 추대가 나타나면 꽃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무의 뿌리는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거나 질기고 맛이 없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평년보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 때문에 꽃대가 웃자라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추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의 추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오래된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의 질소 비료분이 충분할 때는 추대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소의 비율을 약간 높이는 것도 방법이고, 좋은 기회는 흰색 비닐로 땅을 덮어주면 땅속 온도가 올라가서 무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는 효과도 있어서 간접적으로 추대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널이나 하우스 재배를 할 때는 생육 초기 온도가 13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3도 아래만 내려가도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농가에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봄 무를 재배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인 어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0.9도, 낮 최고 기온은 18.7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척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강원도 정선은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오늘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지 작물 재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작물 재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까? 네, 요맘때는 여러 가지 노지 작물 중에서요. 노지 고추를 정식하는 시기입니다. 노지 고추를 정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묘장부터 관리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육묘하기 7일 전부터 이 육묘한 묘들이 본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묘상의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고 광선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전날에는 모판에 충분한 물을 줌으로써 뿌리에 상토가 잘 붙고 모종을 포트에서 빼내기 쉽게 해줘야 하고요. 또 고추 심을 자리에 물을 충분히 준 뒤에 정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추 정식을 하는데 좋은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고추를 정식하기 위해서는 늦서리가 지난 후에 맑은 날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모종의 크기가 이파리가 12장에서 13장 달렸거나 아니면 첫 번째 꽃이 핀 모종을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추가 잘 자라도록 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심는 요령도 알려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심는 깊이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묘상에서 키우던 묘상의 깊이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접목 고추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접목된 부위가 흙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고추를 재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고추를 정식한 다음에 이제 줄기에 고추가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 무게 때문에 비바람이 불 경우에는 가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주를 세워주어야 하는데요. 고추의 지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약 120cm에서 150cm 길이의 지주를 고추 5주 간격으로 그렇게 꽂아주고 유인줄로 유인을 해주면 됩니다. 지주는 튼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추가 쓰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나무나 강목, 장목 등의 그런 지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셔서 병원균이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건강한 고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주를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작물들이 잘 자라려면 관수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고추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특히 건조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그런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고추를 한 줄로 심을 때는 3일 동안의 관수량이 약 30mm가 되게 하고요. 두 줄로 심을 때는 3일 동안의 관수량이 15mm 정도로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점적 관수 방식으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적당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고추 주산지죠. 경상북도 안동의 최근 일주일간의 강수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지난 4월 9일과 10일에 눈이 내리면서 강수량이 28.6mm, 10.2mm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는 10에서 20mm 이상 많은 편입니다. 네, 안동은 평년보다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가뭄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네, 고추는 특히 고온성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 약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야간 온도가 15도 밑으로 되게 되면 생육이 억제되거나 꽃가루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수분과 수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고추가 저온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그 고추의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늦서리가 지난 후에 정식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는 터널을 설치하거나 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좋은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식 초기에 좋은 피해를 받으면 식물체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걸로 판단되면 뽑아내고 다른 묘로 재정식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피해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소 0.3% 액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활용해서 연면 시비를 함으로써 생육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관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적당한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변화무쌍한 봄 날씨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안동시의 와룡면, 북후면, 녹전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병해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 병해충의 활동도 그만큼 활발해지기 때문에 우려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고추에 아주 치명적인 칼라병을 일으키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점점 많이 발생하는 것에서 주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추 칼라병은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네, 일단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수확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런 치명적인 병입니다. 게다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확산세도 점점 촉진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칼라병은 잎에서 둥근 견무늬를 발생시키거나 쇠순을 괴사시키고요. 과실은 얼룩덜룩한 반점을 만들어서 상품성을 잃게 만들고 병이 심하게 진전될 경우에는 식물체 전체가 말라 죽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경북은 칼라병의 안전지대였는데요. 지난해 예천의 고추농가 70%에서 이 병이 발생되고 최근 2, 3년 동안에 급속히 발병해서 이전보다 약 10배 이상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이건 주의가 필요한 그런 병입니다. 네, 고추에게 아주 치명적인 칼라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과 함께 방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치명적인 만큼 이 병은 사실은 병에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재배할 때 내병성 품종을 골라서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병은 주로 꽃노랑 총체벌레라는 이 총체벌레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총체벌레를 효과적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꽃이 피는 오전 동안에 전용 약제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충분하게 뿌려주는 것이 좋고요. 성분과 계열이 다른 두 가지 작물 보호제를 서로 교대해 가면서 3번 내지 4번 정도는 뿌려주어야 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추 칼라병 외에도 또 고추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고추에는 칼라병 말고도 탄저병이 정말 주의해야 될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6월부터는 탄저병이 발생이 되는데요. 탄저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을 좋아해서 6월 상중순에 발생이 시작돼서 장마기가 지나고 나서 8월과 9월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병입니다. 게다가 탄저병은 빗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피해가 큰 병입니다. 네, 탄저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농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탄저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탄저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잎에 청록색의 수침상에 그런 부정형의 병반이 생기면서 물러지면서 썩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실에는 진한 녹색의 수침상 작은 반점이 생겨서 점차 주위로 확대돼 가면서 움푹한 병반인 윤문상을 형성하게 되고요. 윤문상 주위에는 흑색의 소립이 생기거나 황색의 점액 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앞서 탄저병은 빗물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나요? 네, 탄저병균의 약 99%는 비가 올 때 지상부에서 약 60cm 높이까지 튀어서 고추에 잠염되게 되고요.
옆으로는 약 30cm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추 농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빗물에 튀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방제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에 걸린 그런 과실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한 개의 병든 과실에는 탄저병균의 전염원이 수천만 개 이상 되기 때문에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제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또 6월부터는 비가 온 직후에 전용 약제를 살포하는데 최소 5일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살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비가 적을 때는 10일 정도로 간격을 약간 늦춰서 살균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인 만큼 병해충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거의 80%가 진딧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을 사전에 잘 방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고추밭 주위를 깨끗이 하거나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병해충의 서식지를 없애주는 것도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라남도 영광군의 영광읍, 군서면, 염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계곡면의 비름나물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비름나물 잎이 오그라들고 듬성듬성 구멍이 났는데요. 원인과 방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는 총체벌레에 의한 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총체벌레 어떤 해충입니까? 네, 사료와 같이 비름나물에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는 종류 중에서도 오이총체벌레인데요. 오이총체벌레는 오이나 수박뿐만 아니라 야생식물인 명아주나 청비름 등 45종의 식물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유충과 성충이 모두 기주식물의 잎과 꽃, 또 줄기와 열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순부위에서 피해를 받으면 새로 나오는 어린잎이 위축될 수 있고요. 열매가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피해 부위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총체벌레는 기주 범위가 넓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을 때는 한두 번의 약제 살포로는 방제가 어려운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초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방제를 하면 됩니까? 네, 이 오이총체벌레는요, 우선 그 포장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수확 후에 남아있는 잔재물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꽃 노린재나 포식성 응애와 같은 천적을 통해서 방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등록된 전용 약물 약제를 사용해서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제가 어려운 해충인 만큼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추의 정식과 병해충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요란스러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